자, 여러분 5월 15일입니다. 자, 저희가 원래는 이 류현진 선수 경기 오늘 또 결과를 보고 좀 결정을 합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 저는 오늘 아침에 류현진 선수 이렇게 활약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뭐 저희가 뭐 주말 근무를 하고 말고 요거를 떠나서 이거는 꼭 한번 다시 다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그동안 너무나도 이 많은 분들께 또 많은 팬분들에게 또 이 실망의 좀 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반등했을 때도 저희가 반드시 좀 한번 다뤄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가 트로피카나 필드 템파베이 원정 복귀 전에 등판을 했었죠. 그래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4피안타, 이 중 홈런이 하나 있었고요. 1볼넷 탈삼진은 3개. 어쨌든 1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회 초부터 토론토 타선이 선취 득점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에스피널 선수가 희생플라이로 선취점 뽑았는데 사실 말로에서 1점 냈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맨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제 아 오늘 현진이 형 등판이다. 다들 배트 강하게 지어 이러면서 득점 지원을 좀 기대를 했는데 1점밖에 일단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회 말에 이제 선두타자 디아즈에게 리드오프 홈런을 맞았는데 이 타구가 사실 진짜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잘 맞은 타구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잘 맞은 건 안타가 되고 맞아요. 장타가 네. 될 확률은 뭐 높았는데 그러는데 이게 홈런까지 연결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홈런을 맞으면서 저는 사실 이때 중계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류현진 선수 경기는 항상 핸드폰으로 이렇게 켜놓으니까. 게임 데이라도 켜놓잖아요. 홈런이 뜬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것도 첫 타자부터. 그러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경기 이 풀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뭐 장타 맞을 만한 타구는 맞지만 홈런은 좀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이 타구가 30개 구장 중에 3개 구장에서만 홈런이 될 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트로피카나 필드 그 안쪽에 살짝 이렇게 끄트머리에 들어와 있는 그쪽을 넘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다소 좀 불운했었던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2사 이후에도 2루타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예, 체인지업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체인지업 제구 나쁘지 않았었는데 1회 말에는 상당히 1회 말에 불안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후속 타자인 아로자레나 선수를 3대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한 류현진 선수. 2회와 3회는 정말 뭐 편안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3자 범퇴 공 10개 그리고 3회 말에도 공 9개. 2이닝 동안 공 19개를 던지면서 2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그렇죠. 이때 이 주니노 선수를 상대로 이제 2회 말에 던진 체인지업 이게 진짜 전성기 때 류현진 선수 삼진 같더라고요. 그렇죠. 2019 시즌에는 많이 볼 수 있었던 체인지업 삼진이었는데 오늘 체인지업 제구가 상당히 좋았던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4회에도 이 안타를 연속으로 허용을 하면서 1사 1, 2루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병살타를 엮어냈는데 이 불안 선수 이 낮은 바깥쪽 체인지업을 잡아 당겼는데 이게 체프문 쪽으로 가면서 또 깔끔하게 수비를 처리해줬죠. 이거 역시 류현진 선수가 좋았을 때 많이 나오는 이 병살타, 이 유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안 좋았을 때는 여기서 연타 맞고 그냥 무너졌어. 그렇죠. 5회 말 이제 마지막 이닝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선두 타자인 주니노 선수를 땅볼로 잘 처리하고 이후 이제 월스에게 스트레이트 볼넷 그리고 이 필립스 선수에게도 볼 3개를 깔아놓으면서 볼 7개를 연속으로 던졌고 아 이거 좀 위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또 이제 가운데 패스트볼 윽박 지르면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교체가 됐다는 건데요. 투구수가 71개. 사실 마이너리그 투구수도 이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74개를 던졌었죠. 그렇죠. 1대1로 팽팽하게 맞대결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간 점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팀적으로 봤을 때는 류현진 선수도 이 5회에 세 타자 상대만을 좀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월스에게만 볼넷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5회를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 월스에게 볼넷 내주면서 사실 이제 세 바퀴 이 투수들이 타자들과 상대할 때 세 바퀴 돌 때 만나면 또 성적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부상 복귀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일찍 마운드를 내려온 류현진 선수네요. 오늘 류현진 선수의 좋았던 점 중에 하나 역시 패스볼 구속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패스볼 평균 구속은 90.3마일이 나왔고요. 최고 구속은 92.1마일이 나와줬습니다. 이 오클랜드전에는 이제 88.7마일 이때 부상이 있었잖아요. 이게 부상이 있었다는 점이 나중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상이 입었었던 오클랜드전에 비해서 1.6마일 정도가 상승했다는 점 이거는 부상 여파를 뭐 완전히 지워버렸다. 뭐 네. 예전에 구속이 나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종간 투구수를 살펴봤을 때는 패스볼 38개, 체인지업 14개, 커브 14개, 커터 5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던 커브를 최대한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제구가 전혀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스트라이크 존 전체로 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커터를 줄이고 또 주무기, 체인지업과 또 이제 커브를 섞어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체인지업의 우타자 바깥쪽 제구가 뭐 칼제구 돌아왔어요. 그렇죠. 뭐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빠져나가는 공도 있었고 살짝 걸치는 공도 있었고 오늘 경기에선 체인지업 제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커브의 활용은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커브로 카운트를 잡는 용도로도 쓰지 못했고 방망이를 유인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지 해설진도 이제 류현진 선수의 오늘 투구를 두고 이 체인지업이 또 낮게 떨어졌고 패스트볼은 존 상단을 공략하는 피칭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잘 던졌고 훌륭한 복귀전이다. 긍정적인 요소 많이 봤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포츠넷 캐나다는 류현진의 4와 3분의 2이닝 1실점 투구에서 추진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류현진 선수의 평균 구속은 1마일 정도 올라갔고 체인지업과 커브가 좀 더 확실히 구분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격적인 피칭과 상대 타선을 막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제구가 됐다는 점이라는 걸로 또 얘기를 나눴네요. 류현진 선수 스스로도 느낌이 너무 좋았다. 투구수 75개에서 80개, 5이닝 정도를 소화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류현진 선수도 그 5회 볼넷 장면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홈런을 맞았었던 것보다 5회 볼넷이 더 아쉬웠다. 5회까지 막을 수 있었는데 볼넷이 나와버렸다. 강판 이후에 더가웃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게 바닥 보면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볼넷에 대한 이 불만족이 아니었을까. 아쉬움을 드러낸 거죠. 예, 직구에 힘이 있었고 체인지업도 홈런을 맞은 걸 제외하면 제구 좋았다면서 스스로의 투구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던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몬토요 감독도 이 류현진 선수의 오늘과 같은 투구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오클랜드전 때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 지금 여기에 류현진 옹호하러 나온 거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사실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보였던 몬토요인데 이날 경기에서는 제구력을 앞세워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 우리가 알던 류현진 그대로였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주 완벽했고 필요했던 모습이었다. 다음번 등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투구수를 늘리겠다는 예고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데니 젠슨 이제 오늘 같이 호흡을 맞췄었던 이제 주전 포수 젠슨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젠슨은 좋은 투구였다. 그와 함께 복귀해서 좋았고 그가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봐서 행복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홈런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높은 체인지업에 좋은 스윙을 한 것이다. 또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다. 또 마지막 이제 필립스 삼진 잡을 때 좌우 상관없이 존을 넓혀서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상태는 지금 류현진이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평균 자책점은 종전 13.50에서 9.00으로 낮출 수가 있었고요. 타선이 경기 막판에 터지면서 토론토도 5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8회 부상 복귀 후에 이제 침묵하고 있었던 테오스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류현진 선수 함께 복귀한 이 젠슨까지 홈런포를 때려내면서 타선이 오랜만에 좀 힘을 내줬는데요. 그렇죠. 오늘 결국에는 복귀한 선수들이 승리의 주역이 된 경기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5연패를 또 탈출하게 된 토론토입니다. 이 반등의 신호탄 또 이제 류현진 선수의 복귀 그리고 데니 젠슨의 복귀로 또 동반 상승세를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오늘 경기 졌으면은 5할 승률 될 뻔했습니다. 간신히 이제 연패를 끊어낸 토론토인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떤가요? 류현진 선수 다음 일정이 일단은 21일 토요일 등판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인데요. 이 신시내티가 상대예요. 사실 이제 신시내티라고 한다면 뭐 메이저리그 현재 제일 최약체 팀이 아니냐,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근 타격감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선발 투수들이 무너져도 타격으로 지금 승리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은 신시내티인데 준비를 단단히 해서 등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인 점은 이제 원정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패크가 아니라 또 이제 거기 사기 구장이야. 거기는 진짜 홈런이 너무 많이 나오는 맞아요. 구장이거든요. 네. 거기가 아니라 이제 토론토 홈에서 열린다는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요. 어쨌든 이 류현진 선수가 이 시즌 초반 안 좋았었던 두 경기에서의 모습을 벗어내고 또 어쨌든 복귀전에서 이렇게 고무적인 모습 또 돌아오는 모습 제구도 완벽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류현진 선수의 활약 한번 또 짚어보도록 했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